반 고은은 특별한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경하고 흠모하던 옛 화가들의 그림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중에 몇 개의 작품들을 모사함으로써 미술에 대한 지식과 재주를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그가 네덜란드에서 지낸 1880년에서 1885년 사이에 그는 17세기에 활동했던 두 명의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와 프란스 할스의 작품에 크게 심취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그는 다양한 갈색조, 회색조, 흑색조의 색채를 음영이 뚜렷한 회화 기법을, 눈에 그대로 보이는 거친 붓자국이 있는 진하게 칠한 채색 기법을, 그리고 그만큼 더 강렬한 전체 효과를 얻기 위해서 세부적인 묘사를 포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옛 거장들이 그림들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탄해하지 않았고 반 고흐 자신도 평생 동안 이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옛 네덜란드 그림들을 다시 볼 때 나를 당혹시키는 것은 그들이 대개의 경우 아주 빠르게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이다. 할스, 렘브란트, 루이스달이나 다른 많은 화가들처럼 위대한 거장들이 가능한 한 1피리지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더 이상 그 그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고흐가 네덜란드에 있는 동안 그는 내용적으로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주제, 즉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를 다루었습니다. 반 고흐는 네덜란드 시기에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 그들의 가난한 오두막, 수공업자들을 그렸습니다. 정물화에서는 특이하게도 감자가 자주 발견됩니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의 그림에 진실될 것과 분위기, 감정 혹은 생각을 전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런 요구가 자신이 모범으로 생각하는 화가들의 그림에서는 충족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에 제작된 가장 야심차고 유명한 그림이 1885년에 그린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림에서는 소박한 식사를 하는 농부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반 고흐는 그 그림으로 시골 사람들이 땅과 맺고 있는 상태와 가혹한 삶을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 그림에 상당한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빠듯한 생활비에도 불구하고 모델들을 고용했고 여러 장의 습작을 그렸습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 이후로 반 고흐는 더 이상 여러 인물들이 배치된 작품을 그리지 않았고 단 하나의 그림에 그처럼 많은 노력을 쏟아붓지도 않았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 제대로 된 가구 하나 없는 초라한 집에서 작은 불빛에 의지하여 저녁을 먹는 농부들의 모습, 고된 농사일로 주름 가득한 얼굴과 거칠어진 손. 그러나 그들의 식탁에는 추수한 감자와 차가 전부인 듯합니다. 등잔에서 나오는 불빛은 겨우 서로의 얼굴과 음식을 비추어 줄 뿐이지만 식탁에 앉은 사람 수에 맞춰 차를 따르고 서로에게 감자를 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소박한 희망이 느껴집니다. 당시의 화가 렘브란트는 지저분한 색깔을 사용한 이 그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흐는 그때까지 그린 자신의 그림 가운데 이 그림이 최고의 작품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이 작품을 완성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여동생에게 감자를 먹는 농부를 그린 그림이 내 그림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남을 것이다. 라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고흐는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보고 왜 그렇게 지저분한 빛깔을 사용하냐고 했지. 하지만 나는 더 어둡고 지저분한 빛깔로 그릴 것이다. 그 탁한 빛깔 속에도 얼마나 밝은 빛이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나는 이 그림의 진실을 담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이들의 삶의 진실을 담아낼 것이다. 사람들의 주름에 배어있는 깊은 삶과 손과 옷에 묻어있는 흙의 의미를 노래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렇듯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리며 들판의 쾌쾌한 퇴비 냄새가 느껴질 수 있게 화려한 색이 아닌 껍질을 벗기지 않은 감자의 색을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